네트 급여제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연말정산 환급이 나왔을 때 귀속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현 서지혜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노무사님 드디어 저희가 세계에서 첫 영상 촬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노무사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혜 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노무법인 서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노무사고요. 저희 노무법인이 회원사 중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병의원에 몰려 있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병의원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높게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많은 개원이 협회에서 강의 요청을 하셔서 많은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문직 분들께서도 그 경험치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세무사님들도 보니까 어떤 업종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하고 공부해서 하면 나겠으나 맞습니다. 경험치가 없다면 약간 좀 고객사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약간 정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노무사님들 그러시나요? 그럼요. 노동법도 사실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노동법에 안 나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을 모르는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 병의원 노무 관련하면 가장 먼저 인터넷 같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게 네트 급여제예요. 맞습니다. 일단 일반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네트 급여제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트 급여제가 뭔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트급여제는 근로자 통장에 꽂아주는 금액일 얼마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 네트급여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일반 대기업들이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연봉제를 할 때 연봉 3,000입니다. 하면 월급여가 250이죠. 네. 이 250이 세금 공제하기 전 금액인데, 네트제라고 하면 내 통장에 250 찍게끔 해달라. 이런 게 맞아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체결하는 게 네트급여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있으니까 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간편하죠. 네, 보통은 세율은 매번 달라지고 4대 보험료도 매번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여지 없이 그냥 제 통장에 매달 똑같은 돈이 따박따박 찍히니까 네, 내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 사기업체 같은 데 가면은 연봉 얼마야? 라고 해도 맞아요.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네트 급여제를 하면은 나 이번 달에 300 딱 찍힌다.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이체하는 금액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이제 딱딱 이체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편한 제도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직원분들 급여 이체할 때 뭐 원 단위까지 다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뭐 290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겠네요. 맞습니다. 300, 400 이렇게 깔끔하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런 거는 간편한 게 있지만 분명히 이게 이슈화 되는 거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게 연말정산의 이슈가 이제 곧 2월이면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하거든요.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다운받고,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세후 25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이게 추징을 당하든 환급이 되든 25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사실 추징이 나오면 괜찮아요. 네. 근로자가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내가 세금을 고려 없이 그냥 세후 얼마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250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환급이 나왔을 때 근로자가 이거 이제 환급액을 보고, 원장님 제가 이번에 월급은 250이지만 환급액이 17만 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67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항상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거 원장님이 자기 돈으로 그냥 다 납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장님과 직원 간의 이견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이제 생각으로는 내가 세후 250을 보장하기로 했으면 그 세후 250만 원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내가 다 부담했으니 환급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의 귀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원장님들의 생각이신 거고, 직원분들은 아니 환급은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이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원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법에서는 어떻게 이게 분쟁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분쟁이 현재까지는 이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이게 돈이 발생했을 때 귀속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네트제 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의 각종 세금을 다 부담하면 연말정산 환급금도 사용자한테 귀속된다라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한테 귀속돼야 되는 임금이다. 그래서 이건 근로자한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논쟁의 여지가 계속 발생하죠. 야, 그러면 진짜 실제로 네트급여제 관련해가지고 원장님과 직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분쟁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되는 분쟁이 가장 많죠. 그러면 그랬을 때 결과는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근로계약서에 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귀속 주체를 누구로 하겠느냐라는 내용을 뭐 어떻게 적어놨냐, 네. 뭐 관행이 있냐, 네트제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냐, 뭐 이런 등등등등을 따져서 실제 저도 똑같은 노동청 뭐 지역 정도는 얘기해도 네, 되죠? 네. 네, 뭐 강남노동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근로자한테 주는 게 맞다. 근로자한테 주셔라. 네. 라는 시정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고 또 서부노동청에서는 아니다. 이거 회사가 가져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판단 사례가 다릅니다. 그렇네요. 네.